지금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띄우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 돼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3월 달부터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되고 있는데, 실업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거 인상을 해서 그 전에 영세기업의 노동자 월급 200만 원인 노동자인 경우에 93만 원을 주던 고용특별지원을 105만 원 올렸고, 기업 휴업을 했을 때 휴업수당을 140만 원을 주고, 기업 부담금을 정부가 93만 원 내고 기업이 47만 원 내던 것을 기업 부담을 줄여서 35만 원을 하고 정부 부담을 확 늘리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우선 대상 지원 기업도 전체 기업의 3분의 2에서 1분의 4로 늘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고용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고용 유지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온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 전에서 우리가 보험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아파트 관리비 속에는 아파트의 화재 때는 도난에 대한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실업 고용보험을 띄어서 내고 있고요. 산업재해가 났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돈을 보험회사, 금융회사에다 조금씩 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큰 손실을 그 보험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상의 거대한 위험이 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한 분기에 자동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정 적은 금액을 냈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상대방 차를 크게 망치거나 고장나게 하거나 불행한 사태에 인명이 다치게 됐을 경우에 배상금까지도 다 보험회사가 내게 함으로써 작은 낸 보험료를 가지고 큰 위험을 대체하는 해칭, 이게 이제 보험이고요. 여러 명이 같이 돈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그걸 풀링한다고 그러죠. 위험을 한 군데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위험을 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재산상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자기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험이고, 너무 우리는 이제 익숙해 있죠. 근데 보험이 다른 금융산업보다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소위 보험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보험 사기는 왜 발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만약에 병원을 자주 가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우리처럼 이제 국민계보험,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의료의 위험에 따라서 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는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보험, 자동차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 자동차 보험 사고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 공적 보험이어가지고 개인의 의료 위험에 대한 거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소득 또는 재산에 의해서 차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보험입니다. 자기가 보험을 탈 거에 상관없이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한테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사회 공적 보험이어야 돼서 재분배 기능이 상당히 큰 보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사적 보험이라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흡연자가 실손보험을 드는데 흡연 환자는 병원에 갈 확률이, 큰 병을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흡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정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불투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싼 보험료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정보를 숨기는 히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싸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의 다른 형태는 위험한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에서 지금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작은 사고가 났는데 별 이상하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병원이 보험료로 영업을 하고 보험료를 자기들도 수입이 늘어나니까 며칠 동안 입원해 있고 우리 소위 몰래 이제 가짜 환자가 돼가지고 입원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더 타먹는 이런 것들은 제 행동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 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계리사나 온갖 통계 기법을 가지고 또 보험에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보험 사기 또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하는 끝없는 숨바꼭질을 하는 산업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를 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죠. 많이 사기를 치면 보험회사가 많이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선량한 사람들이 낸 보험료가 이 보험 사기를 치는 범법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올라가서 개인이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인 경우에 자기는 병원에 갈 확률은 지극히 낮은데 보험료가 너무 높으니까 안 되게 되고 그러면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을 들게 되니까 보험 가입자의 건강 위험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다음번에는 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도 또 보험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점점 빠지게 돼서 이게 계속 역선택을 해서 점점점 나쁜 고객만 고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험에서는 잘 알려진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경제활동 인구 중에 제대로 된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4대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50%는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많고 특수고용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계약직이거나 프리랜서거나 임시고용족이거나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게 이제 소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개는 보험이 안 들어있어서 특수고용 경제활동자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50%의 고용보험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다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현재적 50%의 경제활동 인구가 고용보험 대상을 하는데도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사업자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을 주는 거 외에는 임금 주는 거 외에 4대 보험료를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있어서 영세사업자들이 고용을 잘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도 한 300만 이상의 사실은 비공식 블랙마켓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근로활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급여가 적은데 4대 보험을 다 지불하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대학생 알바를 단기적으로 여름방학 때 3개월 할 때 4대 보험을 만약에 든다고 하는 것은 대학생한테 보면 아주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보험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3개월 후에는 학교로 공부하러 갈 건데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타먹을 가능성도 없죠. 건강보험도 엄마 아빠 보험료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다시 소득 신고해가지고 보험료 추가로 더 낼 이유도 없어요. 엄마 아빠의 보험 건강보험 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무슨 산업재해가 있어가지고 다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4대 보험들이 사실은 되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정의롭지 못한 게 가장 저소득층인 대학생 알바한테 4대 보험을 뜯어가지고 어른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세 사업자도 고용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근로자들도 4대 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비공식 고용으로 나타나는 소위 암시장의 근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고용 있는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 통계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신뢰성이 없는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족이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는 근로자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영세업자한테
형태, 월 21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위 둘이 산업이라고 해서 3년간 첫 취업해서 3년간 보험료를 개인이나 기업주가 되지 않고 정부가 대줍니다. 그 예산이 2019년에 1조 4천억 가까이 되고요. 금년 예산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미 고용보험에서도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를 줘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특수고용 사업자들이 지금의 영세사업자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고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특수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파견 회사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가는 경우, 기업들이 임원들의 기사를 쓴다든지, 큰 기업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의 용역을 쓰는 경우에 지금까지 대개 이 파견 회사에서 받아서 계약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며칠 동안 비는 동안에 알바, 이거 임시 파견직이죠. 그래서 장기간 하지 않고 하는 경우, 그건 이제 템포러리 헬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새 배달의 민족 이런 경우에는 배달할 때만 불러서 쓰게 되고, 대리운전 이런 것들이 온콜 워커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그때 가서 서비스 한 거에 대해서 시급을 받는 것들도 특수고용이죠. 독립계약자인데 그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학습지를 회사하고 해서 마치 자영업, 우리 지금 많은 경우에 집에 방판을 하고 이런 영업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아니라 이런 독립계약자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미국의 사례입니다만은 의료보험을 보면 이 전통적인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저 끝에 보면 계약회사를, 파견회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들어있는 경우도 알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IRA라는 건 자기가 재형저축 넣는 겁니다. 그래서 넣는 거고, 저 하늘색은 기업이나 고용주가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을 대주는 거죠. 퇴직연금하고. 그런데 보시면 독립적인 계약자들은 보시면 다 자기가 재형저축 들지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또 맨 뒤에 그 컨설팅 회사나 IT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계약으로 하는 3년간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다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하는 사람들이 사정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법률회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집에서 얘기하면서 하거나 변리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독립적인 사무실을 늘어놓고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특수고용 형태라서 변호사도 의뢰인이 계약을 줘야 수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수임은 훨씬 높고 시간도 자유롭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거 아니고,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대리운전 하시고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하고 이런 분만 특수고용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원해서 특수고용을 하는 프리랜서도 많고, 특히 지식 산업이 많아지면 예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른 특수고용 형태가 돼 있는 거죠. 우리 스타들도,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타들도 고용으로 보면 그 스타가 기획사의 종업원은 아니죠. 기획사가 계약을 하고 이분을 돌봐주는 용역을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수고용, 자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노동시간도 주마다 15시간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 변화가 있는 고용자, 6시간에서 15시간에 많이 하다 덜하고, 또는 1시간에서 5시간으로만 변화가 있고 꾸준히 하는 걸 보면, 전화 오면 가는 온콜은 변화가 많지만 또 프리랜서로 하는 전문직들은 변화가 정규직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특수고용도 다양하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자고 열악한 분들인데 보험료를 누가 지불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 의료보험처럼 공적보험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는 아까 그 고용유지금처럼 공적보험으로 하는 경우에 이분들이 영세하고 수입이 낮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여기서 많은 돈을 띄자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주어서 재정 확대를 하거나 기업한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한 헌신 공세만 하는데, 일자리위원회가 이걸 또 정부 시책을 받아가지고 띄우느라고 여론조사 해봤더니 70%가 찬성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국민 고용보험 해주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70%도 낮게 나온 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얼마나 내는지를 내야 이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있게 되죠. 자기 부담의 경우에는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됩니다. 어차피 소득에서 떼어내게 되고요.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볼 때는 원가가 상승이 되는 거죠. 보험료를 어디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자기가 집에 가져가야 할 돈을 하고 보험료를 같이 묶어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원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문직들도 특수고용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해서 보조를 하게 하고 낮게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에 더 가난한 정규직, 4대 보험을 내는 사람들이 더 부자인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특수고용에 있는 전문직을 보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건가, 얼마를 지불할 건가를 얘기해야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보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도덕적 해이, 보험 사기를 어떻게, 사기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타먹어서는 안 되는데 타먹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 우리가 피고용자들, 월급쟁이들은 회사가 해고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고를 당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는지.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를 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특수고용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장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 폐업하면 실업 상태가 되는 거고, 또는 독립된 계약자라고 그러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를 만약에 폐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계약자로서 특수고용에 있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자가 일부러 계약이 해지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A라는 기업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학원하고 계약해가지고 지금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를 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3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7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학원이 이분하고 계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독립전 계약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자들도 언제든지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자기가 실업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일반 고용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재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특수고용이 되어도 만약에 회사의 정규직이나 회사의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는 거하고 비슷한 사회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사도 웬만하면 계약관계로 가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 규제받기 싫으니까 그러고, 당사자도 어차피 실업수당 더 타먹기 쉽고 의료보험 다 있고, 그러면 굳이 내가 근로자로 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냐. 어디서나 그냥 월급 많이 주는 데다가, 돈 많이 주는 데다가 특수고용으로 계약관계로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 사회가 점점점 특수고용 쪽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역작용,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얼마가 될지, 대상자가 누구들지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제도와 예산 추정과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큰 재정적 재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물꼬가 터졌는데요. 그럼 보수 야당들이나 보수 정치권이나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 우리는 이 기회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할 거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들이 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처럼 어려워도 함부로 해고를 못하니까 실업률은 낮은데, 회사는 점점점 골병이 들어서 진짜 위험이 오면 망할 수밖에 없어서
IMF 외환위기 같은 걸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고, 성과가 낮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구조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의 성과도 좋아지고 거기에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이 취업 기회가 있는 거죠. 해고를 못하게 하면 채용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역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규직에게 과보호는 늘 IMF든 OECD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든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그 노동시장의 대기업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거에 극심한 분절화를 해결하려면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해결해야 되고, 일본이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에 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실업률은 낮지만 기업들은 이익이 못 되고 투자도 못하는 경제로 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좋다, 전 국민이 만약에 실업으로 보험으로 그 실업이 됐을 때 경제적 곤란을 안 빠지고 정부가 그 실업 상태인 사람을 빨리 재교육을 잘 하는데 지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해고를 그렇게 못하게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근로시장에 미국과 같은,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일랜드와 같이 영미계의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 그런 나라들처럼, 또는 북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복지가 높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자유도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데서 다 우리나라가 갖는 그런,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유연성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도 그럼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바꾸자. 이제 정리해고도 할 수 있고 성과에 의한 해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사회보험을 든다면 기업들이 온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비용을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보수당들이 토론에 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해가지고 근로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끝내 우리나라는 근로시장 유연성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사태를 인정했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가 너무 낮으니까 함부로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을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야 될 방향으로 인정을 했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복지를 상당히 다양하게 확대해 왔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주 구조적인 문제,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정권을 내놓을 정도로 반발이 심한 문제지만 기브앤테이크를 하자. 보험의 해고에 대한, 고용에 대한 위험을 보험으로 경감시켜주는 대신 기업이 살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하는 그런 바터를 교환을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되면 이것도 보람이나 좋은 계기가, 경제 혁신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